154개의 섬들이 새떼처럼 내려앉은 조도군도. 조도 해역은 아랫섬과 윗섬 사이의 물살이 특히 빠르고 거세다. 하지만 이 거친 물살 덕에 사람들은 조도곽이라는 최상품 미역을 선물 받는다. 조도 본섬에서도 먼 바다로 더 나가야 하는 관매도와 독거도, 그리고 조도군도의 맨 아래에 위치한 맹걸도 등이 대표적인 미역섬이다. 조도군도의 동쪽 끝자락 독거도, 한때 미역 한 묻을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 미역 농사의 노른자위 섬이다. 1월 초 마을에 안행식 씨가 보인다는 것은 미역 농사의 시작인 개딱지철이 돌아왔다는 의미다. 밤에다 때문에 따뜻하고 오래 비워둔 집이라 땔감부터 구하러 나섰다. 안행식 씨는 12년째 독거도의 미역밭을 임대해 전통 방법으로 자연산 미역 농사를 짓고 있다. 섬의 군데군데 미역밭이 그의 농토다. 뭐가 요 밑에가 우리 갱번 있어. 요 밑에 바로 여기 짝지 있고, 거기 요번에 싹가루도 소유로 유압식을 안 하고 옛날 식으로 그대로 싹가루 갖고 닦은. 정막강산 마을이 모처럼 생기를 띈다. 이제 마을에 남은 사람은 20명 안쪽. 독거도 갱번은 노동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유화로 돌아섰다. 고르게 나누어 가졌던 미역밭은 이제 너댓 가구에 집중돼 있다. 원래는 갱번이 미역밭이 다 이 집 저 집 비슷비슷했었는데 옛날서부터 팔고 사고 해서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팔아본 사람들은 미역밭이 적고 그놈을 또 사서 흡수한 사람들은 더 많고. 독거도에서 가장 많은 갱번밭을 갖고 있던 여성자 할머니는 5년 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바다는 여전히 풍요롭지만 갯가일은 힘에 부친다. 예, 지금도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면 좀 하고 싶으시고 그러시겠어요. 아, 마음이야 그러죠. 12년 차 미역 농사꾼 안행식 씨에게도 미역 농사는 고되고 힘들긴 마찬가지. 또 갱번 닦을 때 들어오면 상당히 아주 신경 쓰지. 아이고, 이번에 또 어떻게 또 끝을 낼까 그런 마음 먹고 있지. 이제 오늘만 가면 이제 거의 끝나거든. 자연산 미역 농사는 이 개딱지로 시작이 된다. 바닷물에 떠다니는 미역 포자가 잘 달라붙도록 갯바위를 말끔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다. 육지 농사의 기매기와 같은 단계다. 자연이 준 거 우리가 일부러 포자를 뿌릴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와서 자연적으로 붙어서 바로 그것이 좋은 미역의 생산이고 자연산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물때에 맞춰야 하는 바다 농사는 밤낮의 구별이 없다. 12월부터 꼬박 2달 동안 갯바위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리물때에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야 질 좋은 미역을 얻을 수 있다. 한 4살? 4살, 거의 4살 닦고. 오늘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여기까지다. 이제 가세 다 했네. 이제 물 둥구만. 또 내일 아침에 와서 닦으세. 가세. 미역밖에 먹고 살 것이 없어 섬을 떠났던 안행식 씨 부부는 하지만 그 미역 때문에 섬을 떠나지 못했다. 순천에서 살다가 진도읍으로 이사 온 것도 다 미역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사갖고 하다가 뒤는 차츰차츰 더 많이 이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갖고 이제 더 범위가 더 많이 이제 컸지요. 농사도 없고 그래도 이거 하면은 1년 먹고 사는데 아기들 또 학교도 보내고 요살이도 하고. 조도 해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관매도. 독거도와 달리 관매도의 관호와 관매마을은 갱본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7개의 갱본이 있었지만은 미역밭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면서 절반 규모로 줄었다. 관호마을 고영민 씨도 고민이 많다. 가을에 나하고 우리 사촌 동생하고 둘이 할란가 또 나와 한다네 저랑 모르겠어. 어장과 양식톳, 미역이 수입원인 전형적인 어촌이다 보니 자연산 미역 농사철이면 일손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바다는 여전히 황금곶간이지만은 일을 할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다. 돌미역하고 양식톳하고 돌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하느라고 엄청 바쁘죠. 여기는 쉬는 날이 없어요. 별로.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관호마을은 4개의 갱본을 갖고 있다. 다리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 불세미 퇴근. 해저류 채취구역을 일정하게 나누고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이를 갱본이라 한다. 각 갱본엔 10명 안짝의 어민들이 있고 채취구역은 해마다 돌아가며 경작한다. 관매마을의 본섬은 3개의 갱본으로 나뉘고 근처 부속섬들은 개인에게 임대한다. 1년마다 강구를 새로 뽑아 갱본 관리를 맡긴다. 회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원칙이다. 이것이 만약 땀 말같이 그냥 어영부영 해보면은 이 불만이 많게 되고 있어요. 갱본의 모든 규칙과 내용은 철저히 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섬의 공동 재산인 갱본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갱본은 가입 또한 까다롭다. 거주 기간과 가입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외주 거주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다. 예전에 그 어르신들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 마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불화가 없이 이렇게 잘 조정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섬은 노쇠해졌다. 관호마을 갱본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 이들에게 돌아가는 갱본 몫을 놓고 원칙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규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사람 이제 인력이 이제 인수염이 부족하니까. 아니 지소민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너무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시 말씀도 그런데 그것을 가서 인력으로 낫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하는 끝 아닌가. 이렇게 해야 묵은데 가만 안 건 사람은 불러하겠어. 안 가면 안 오면은 안 줄 것은 사실이고. 관매도는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될 거다. 갱본 몫을 준다는 것은 소득을 나눠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서기 힘든 민감한 문제다. 작은 섬들의 갱본이 소멸되고 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에 한 차례
섬사랑호가 출발하는 진도 팽목항. 고립무원인 섬으로 가는 뱃길에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 두 달마다 열리는 맹골도의 고향 방문의 날. 사람들은 달 살러가는 날이라고 부른다. 두 달의 이틀은 반드시 섬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맹골도 오늘이 청소날이고요. 내일부터 그 한 달에 의무적으로 백지나 나갈 때 마을에 가서 한 2, 3일씩 있어야 돼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때문에 갑니다. 달 살러. 팽목항에서도 4시간을 더 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 그래서 늘 맹탕, 골탕만 먹이는 섬이라 해서 맹골도다. 엄마 또 어디 나가요? 청소 안 난디? 재밌어? 우리부터 난가라. 모처럼 손주를 본 섬의 할머니. 맹골도 사람들이 고향 방문의 날을 만든 것은 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마을이래야 고작 9가구에 18명. 맹골도 토박이 김서운 할머니 집은 도배가 한창이다. 모처럼 섬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자식들 눈에는 해야 할 일 투성이이다. 오늘은 처음으로 100년 손님까지 찾아왔다. 10개월 맞아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8년 됐으니까 8년 만에 처음 거죠. 재석으로 품고 기른 자식들이 모두 찾아왔으니 남은 생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싶은 섬의 어머니. 어제 딸 3명, 사위 3명, 손지 5, 심어. 좋으시겠어요? 예. 그런데 한숨 돌리기가 바쁘게 큰 사위 내외가 갯가로 향한다. 섬에 사는 할머니들도 조를 짜서 나오고 집집마다 2명씩 착착. 무슨 숙제를 하는 듯 갯가로 향한다. 사람이 이렇게만 있어도 기분이 좋소. 사람 서이라 누구나 갔으면 사람이 미쳐 죽지. 다른 사람도 한자나 둘이 있으면 어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얼마나 더 나가도 못 있고 뭐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맹골도 동쪽 행번을 관리하는 강구 김일복 할아버지도 나섰다. 맹골도는 미역 행번을 동서 2곳으로 나누어 경작하고 있다. 전반 한 건도로 뭉쳐서 했는데 옛날에는 순전 겨울령을 피우고 이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두 줄로 갈라서 해야 더 단체가 더 좋지 않냐. 이래갖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갈라놨어요 이것을. 고향 방문의 날의 통과 의례인 갯가 청소가 이루어진다. 가구당 2명씩 이유 불문 참여해야 한다. 그저 단순한 청소처럼 보이지만은 맹골도에서 미역 농사를 지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신성한 숙제다. 이를 어기면 다음 해 갱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꼭 지켜야 돼요. 그런 단체가 없으면 동네에서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더라도 여기서 매달 며칠 청소한다 그러면 싹 동네 사람이 하나도 안 빠지고 싹 들어와요. 책임 개강구들 그분들이 또 하도 여기에서 또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하는 게 또 지금까지 맞기 때문에 누가 뭐 반대하거나 뭐 수용하지 않고 나오라 하면은 파도 속이어도 그 사람들이 간다 하면 가는 거 그래요. 몸만 건강했다면은 당연히 갯가 청소에 참여했을 이 왕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올해 처음으로 미역 갱번을 포기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자 갱번 소유권을 마을에 내놓았다. 아쉬운 마음이야 크지만 마을의 공동 소유인 갱번을 놓고 욕심만 채울 수는 없었다.
그것을 미역 생명을 의지하고 살았었던데 그것을 못 해먹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어지간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포기한 거예요. 왜? 바다와 섬 그리고 미역밭이 공유 자원이라는 신뢰가 만든 생산 공동체 갱번. 그러나 갱번이 처음부터 섬 사람들의 소유는 아니었다. 바다의 가치를 등한시했던 조선시대, 섬은 권문세가의 사유지거나 왕실의 재산이었다. 조도와 만제도, 맹골도도 해남 윤씨가 관리했고 곽세라는 미역 세금을 걷어갔다. 맹골도 주민들은 섬 소유권을 놓고 해남 윤씨가와 치열하게 분쟁했다. 이 싸움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고 주민들은 1930년대 진도군 11식 금융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섬의 미역밭을 사들였다. 그때 출자금을 낸 이들이 해조류 채취권과 해안수 사용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갱번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섬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우리들이 그 세금을 물기 때문에 우리 맹골 주민한테 그 권한이 있는 거죠. 해쳐 뜯어먹는 그 권한이. 1년에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떤 마을 세금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맹골도에 부과가 됐다. 그러면 그놈을 맹골 호당 얼마씩 그놈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치를 물어내고 그랬죠. 6월, 미역은 이제 어른 팔뚝만하게 자랐다. 이제부터는 거센 파도를 견뎌내며 점점 가늘고 쫄깃해질 것이다. 관매도, 맹골도와는 달리 독고도에만 남아있는 미역농사 풍경이 있다. 안행식 씨 부부가 다시 섬에 돌아온 것도 그 때문. 미역이 갯가를 덮어가는 여름, 미역밭에 물을 끼얹어준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하루에 서너 번씩 물 뿌리기를 해야 한다. 미역은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여린 미역줄기가 누렇게 떠서 죽어버린다.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전히 흉작이 되는 것이 바다 농사다. 미역이 올해는 미역 숙련이요. 숙련이어도 이 미역이 비싸게, 이게 독고미역이 비싸게 미역 하나 보고도 물 줘야 돼. 자연산 미역 농사는 사람 손을 많이 탄다. 그래서 최근엔 물 뿌리기를 생략하는 갱번이 늘고 있다. 또 다른 여름 바다의 큰 손님은 바로 양식 톳이다. 조도 해역은 완도와 함께 국내 톳 생산량의 92%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이 양식 톳이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것이다. 관매마을 강구인 이남석 씨는 갱번 사람들과 협의해 몇 해 전부터 미역밭 물주기를 포기했다. 돌미역하고 이놈을 겹쳐요. 톳하고 미역하고. 그런데 톳하면서 돌미역을 물밭에 주면은 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건해서 공동 감매도 주민들이 갯바위에 물을 안 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물을 안 주고. 바다도 이제는 생산과 소득이라는 돈의 필터로 서열화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섬마을의 풍경도 생업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져 간다. 6월, 관매마을 포구를 뒤덮고 있는 것은 양식 톳. 헌데 이 톳을 말리는 일도 만만치 않다. 말리고 거둬들이는 일은 한 달 내내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갱번을 이끄는 강구가 양식을 하면은 회원들이 품삯을 받고 일손을 판다. 노동력과 소득의 잣대로
갱번의 성격이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어촌에 사신 분들은 이런 것을 해야 돈이 생기지. 안 그러면은 농사는 못 지고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이랑 먹고 살고 뭐 애들 갤치고 그랬죠. 한 달을 공들여 잘 말린 텄은 수협 위판을 통해 전량 판매된다. 사실 논도 밭도 궁한 섬이라 그나마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라 텄 양식에 매달릴 수밖에는 없다. 7월 말 관매도 관호마을 섬드랭이 갱번은 올해 첫 미역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 내륙에서는 5월 중순이면 채취가 끝나지만 수온이 낮은 조도 해역에서는 7, 8월까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수확이 늦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미역이 흉작이다. 3년에 한 번꼴로 찾아온다는 미역 흉년. 바다가 허락해야 거둘 수 있는 것이 자연산 미역 농사다. 1년에 이런다면 작년에는 이런 정도가 길어야지. 이런 정도 길어야 작년 우리들이 생산량을 견딘 금년에 이런 정도밖에 안 돼. 한 집에 2명씩 철저한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만약 일손이 없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관매도 인근의 무인도인 형제섬의 갱번을 임대한 고영민 씨가 미역밭을 둘러보러 나섰다. 큰맘 먹고 시작한 일이라 기대하고 왔는데 그만 파도가 높아 배를 대지 못했다. 현계에서는 저 섬이 험하고 그렇게 누가 잘 안 할래요. 근데 내가 한번 처음 오랜만에 한번 샀는데 미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자랐다.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란 조도미역은 잎이 넓적한 떡미역과는 달리 줄기가 강한 가세미역이 특징인데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다. 생각이로 뭐 올해 미역이 안 길었다는데 이게 많이 길어갖고 다만 누군데 좋네요. 전반적으로 뭐 저 미역이 안 길었다 했는데 난 또 적절할까 하는데 올해 또 돈 좀 벌겠네. 태풍이 안 오면은 미역만 캐면은. 이런 것이 바다 농사의 재미다. 고영민 씨가 섬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바다가 있어서다. (7월) 말 관매마을 목선 갱번. 수확에 앞서 회의가 열린다. 물론 채취 날짜며 장소를 정하는 것은 강구의 권한이지만 목섬은 지형이 유독 험한 곳이라 작업 일정과 장소를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바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보면 파도가 높고 이런 날 작업하게 되면은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이 쓰이죠. 갯바위에 붙어있는 미역을 낫으로 베는 채취 작업은 늘 위험천만한 사투가 벌어진다. 조금만 방심하면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 나가야 되겠네. 나가야 돼. 젊은이들이 해주지 않으면 미역 채취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연세 있고 하시니까 뭐 이제 이렇게 뭐 다리만 이렇게 둥둥 뜨고 하신 분들이 뭐 있거든요. 아니 뭐 작년에 뭐 재작년에도 이제 뭐 한 분 뭐 섬들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런 현상 항상 있어요. 위험을 갖고 하십니다. 2시간여의 채취가 끝나고 이제 똑같이 나눌 차례. 수확한 미역을 나누는 것은 갱번을 관리하는 강구의 권한이자 의무다. 신발 놓고 시작밖에 합니다. 신발이야. 참여한 집집마다 신발 한 짝씩을 모은 다음 돌린다. 돌려. 예. 돌래.
눈대중으로 나눠 놓은 미역 더미에 무작위로 신발을 던져 주인을 정하는데 이를 신짝뱅이라고 한다. 그래도 불평불만은 없다. 앉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짝뱅이라고 그래. 옛날 말로 신짝뱅이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집집마다 미역 한 목 40kg 정도를 배분받았다. 맛이 좋네. 홀랑하니. 맛이 좋아. 이거 가. 섬드랭이 강구 박천연서 씨는 회원들의 곱절인 두 몫을 받았다. 갱번 관리에 대한 대가다. 두목이에요, 두목. 개강구는요? 맑은 싹 한 티, 우리 번지 한 티. 오늘처럼 파도가 높아 배를 대지 못하는 날에는 물을 잔뜩 머금은 무거운 미역을 지고 산 하나를 넘어야 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연산 미역 농사는 섬 사람들의 땀으로 거두어진다. 3년 전 관호마을에서는 미역을 채취하던 할아버지가 파도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 고현진 할아버지였다. 바다로 나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의 영역인 것이 섬이다.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자식들은 늘 죄인이다. 무태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늙은 아버지를 거친 바다 미역밭에 나가게 했다. 가위를 앞으로 내. 차라리 그날 일손을 사서 참여했더라면 평생을 바다에 발 담그고 살아왔던 섬의 아버지는 결국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때 되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죠. 저희들이 그때 와서 저희들이 시간이 맞아가지고 도와드렸으면 그때 그냥 이런 변을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못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냥 그 일을 가셔가지고 그런 일에 당해버리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저승 노잣돈을 지고 뛰어드는 것이 바닷농사임을 잘 알기에 고현진 할아버지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그러죠. 항상 그렇게 내가 미역국 안 먹으려고 이제. 미역국 안 먹으려 한다 이유 알겠지? 7월 말 드디어 맹골도에 거친 바다도 미역 수확을 허락했다.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맹골도의 미역밭은 제약이 더 많다. 지난 사리 때도 파도가 높아 수확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하다. 오늘 못하면 또 다음 물때를 기다려야 하고 채취 시기를 놓치면 미역의 질이 떨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 살에 캐야지 또 다음 달에 어쩔지 몰랐어. 이렇게 물이 맛있을지 안 쓸지 모르고 이제 사천 미역은 때가 있어놔서 이제 이상하게 생겨버리고 이 살이 안 하면. 수확날이면 맹골도 자식들은 꼬박꼬박 달려온다. 어른들이 하시게 자신들이 없으면 미역 수확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친 바다가 피어내는 여기는 먼 바다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울렁거려도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억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파도가 쉬어 지금. 거센 파도에도 다행히 채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싶었는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다. 서울에서 휴가까지 내고 온 김서운 할머니의 외아들 영수 씨가 미역 운반 도중 뱃머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다.
오랜만에 엄마 도와준다고 휴가 내고 와갖고 고생했었죠. 그 안쓰럽게 2주도 애 아들인데 아들도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다친 영수 씨를 포구에 두고 짐을 챙기러 가는 어머니의 마음은 생지옥이다. 섬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목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 같았던 어머니. 영수 씨는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인근의 큰 섬 거차도로 급히 떠났다. 거기서 다시 목포의 큰 병원으로 갈 것이다. 미역 농사가 뭐라고 섬 어미의 가슴엔 대못이 박힌다. 미역이 이거 돼갖고 우리 새끼들 한 입도 안 주고 나 혼자 다 먹으면서 새끼들까지 못 알려시키고. 그래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도 더 크게 안 다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그러기를 그러더라. 이날 맹골도 동쪽 행번은 미역 나누는 절차를 생략했다. 그저 눈대중으로 각자 할당량만 가져왔다. 늘 아들과 함께 했던 정리작업. 영수 씨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 그 사이 섬의 서쪽 행번도 수확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역을 한데 모아 불인 다음 공평하게 나눈다. 영감! 누구? 영감 문일! 칠성이 간지가 한참 되는데. 충석! 여기 행석! 오늘은 강구의 큰아들이 화투 뒷면에 쓴 이름 순서대로 주인을 정한다. 물먹은 미역을 옮기는 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만만찮은 노동. 나도 이제 힘든 거 하니까 어머니 고생하는 거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내려와서 도와드리려고 내려온 거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하겠어요.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와서 하는 거죠. 미역 덕분에 아들들이 정기적으로 다시 찾아오고 그 미역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있는 섬. 미역섬들의 갱번은 섬을 지탱해주는 힘이다. 다음 날 오후 맹골도 동쪽 행번 권옥자 씨의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 미역 건조 작업을 도우러 온 것이다. 김서운 할머니는 미역 건조를 포기하고 아들 영수 씨를 보기 위해 목포로 떠났다. 그래도 몸만 부지런하면 이렇게 그득한 풍요가 있기에 맹골도의 미역은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섬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고 있다. 독거도도 여름 갈무리 작업을 준비한다. 안행식 씨 부부도 미역 건조 작업을 서두른다. 가닥가닥 일일이 손으로 널고 길이도 맞춰야 한다. 안행식 씨 미역은 광주에 있는 한 상회에서 전량 수매해간다. 갱번이 사유화되다 보니 팔로도 개인 몫이다. 양에 따라서 1년에 얼마, 3년에 얼마 그러지. 금년에는 많이 못 주시겠네요. 그러지. 자연산 미역은 건조 과정에서도 상품성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독거도는 건조 과정도 개별적이다. 공동 생산과 공동 채취, 공동 판매를 지키고 있는 인근섬 관매도와 차이가 난다. 갱번의 성격에 따라 생업의 형태도 달라진 것이다. 또 일단은 이제 길을 또 좀 잘라줘야 돼. 보기 좋게 반듯하게 잘라서 상품 가치를 예쁘게 만들어. 이 전국적으로 이 독거도 미역은
참 알아주고 먹은다 하면은 가격 차이가 분명히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몰라서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서 알고도 비싸서 자기 고단가를 해갖고 못 사먹는 사람도 있고. 여성자 할머니네도 온 가족이 나섰다. 할머니로부터 갱번을 물려받은 아들들은 다행히도 미역농사에 재미를 붙였다. 내년에는 마을 사람들이 포기한 갱번밭을 더 임대해 미역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 생업이 있는 섬은 아직까지도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 너무 나이 드시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동네 것들 이런 거 아시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1년 수확해서 이렇게 얼마씩 드리고 그래요. 8월 중순 치열했던 올 한 해 미역 농사도 끝이 났다. 그나마 올 여름 태풍이 오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조도군도 미역섬 사람들은 변해가는 갱번에 기대어 또 한 번의 여름을 견뎌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이다. 미역 농사가 끝난 독고도엔 또 노인들만 남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섭섭하죠. 허전하고 한 며칠까지는 허전해. 엄마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 갱번을 빌려 미역 농사를 지었던 안행식 시내도 떠났다. 이제 개딱기가 시작되는 정월쯤에나 다시 들어올 것이다. 생업이 끝난 섬은 정막강산이다. 평생 동안 독고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안인배 할아버지의 저녁. 할아버지는 이제 갱번을 처분할 생각을 굳혔다.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힘에 붙여서 더 이상 미역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한테 준다고 하면 그냥 그 조금이라도 받고 팔란가, 어? 너 그냥 공짜로 줄란가? 그것은 이제 모르지라 이제 세상 따라서 조리에 따라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 미역 갱번 하나 믿고 미역 줄기처럼 억세게 살아온 삶이었다. 맹골도 김서운 할머니도 겨울을 날아 육지의 자식들에게 떠났다. 미역철이 아니면 맹골도는 사람의 온기가 빠져버린 무인도가 돼버린다. 생업이 빠진 작은 섬들은 생활터전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맹골도에는 동쪽 갱번을 관리하는 강구 김일복 할아버지와 서너 가구만 마을에 남았다. 미역이 선사한 꿈으로 북적거렸던 섬의 여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 위에 사람들 지금 2사람 계신데 그러고는 내가 그 다음인데 저 양반들 돌아가시고 우리 죽을 정도면은 갯바위 닦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비교적 젊은 일손들이 남아있는 관매도의 두 마을은 숨 돌릴 사이 없이 또 한 해를 기획하고 있다. 형제섬을 비롯한 6개의 무인도에 갱번에 대한 임대권을 경매에 붙인다. 이날 회원들이 낸 경매금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인다. 올해는
본섬 갱번보다 무인도 미역밭의 작황이 더 좋았기 때문일까.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심하다. 이들에게 미역 갱번은 노동력만 있으면 아직은 황금밭이다. 431만 원을 쓰신 고영민님이 당첨해 주셨습니다. 됐어. 결과가 만족스러운 고영민 씨. 두 개 달라고 하네. 형제섬 미역 농사로 올해 목돈을 준 고영민 씨는 2개의 무인도 갱번을 사들였다. 내년 농사 준비한 거지 이제. 내년에 이제 미역이 어떻게 기냐 문제인데 내년에도 미역이 올같이 안 길어버렸다 하면은 이제 미역값이 더 비싸려고 모르겠어요. 샀으면 이제 겨울에 또 개닦기 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봄 여름에 이제 물 줘야 되고 복잡하죠. 미역섬 사람들에게 갱번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섬을 지켜온 정신이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갱번마저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 생업소득원과 노동력에 따라 부침을 겪고 있는 섬. 그것은 곧 다도해 작은 섬들의 존폐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섬은 과연 생업수단이 있을 때에만 삶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생활과 생업의 경계에 서 있는 작은 섬들의 갱번이 되묻는다. 미역섬의 뜨거운 여름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